출판사 대표가 직접 알려주는 투고의 정석 2탄입니다. 출판사에 투고할 땐 어떤 것들을 보내야 할까요? 마음만 앞서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아주 많이 받습니다. 투고를 앞둔 사람들 마음은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다 보여주고 싶다가도 행여 원고가 밖으로 유출되어서 표절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싶고, 다 보여주려니 뭔가 아마추어처럼 촌스러워 보일 것도 같고, 내 속에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원고를 작성하는 팁은 1화에서 소개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세요. 원고를 다 보여줬다가 표절이라도 당하면 어쩌나요? 이 걱정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럼 원고를 반만 보낼까요? 아니면 기획안만 보낼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악독한 출판업자 A씨가 있습니다. 평소 눈을 부라리면서 누구 원고를 훔쳐다가 내가 직접 책을 만들까 막 고민하는 중이에요. 어디 우리 출판사에 투고만 해봐. 내가 다 빼돌려가지고 책을 만들 거야. 기획안도 훔치고 콘셉트도 훔치고 문장도 다 훔쳐다가 책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투고한 원고들을 살피다가 아주 마음에 드는 원고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이 컨셉. 내가 직접 이 컨셉으로 원고를 써야겠군.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글솜씨도 없어요. 컨셉만 가지고는 책을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원고를 몽땅 훔쳐오려니까 나중에 표절 소송 당연히 걸릴 수도 있겠고요. 안 되겠다. 그냥 원래 원고 주인과 계약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생각했어요. 좋아, 이 컨셉. 다른 작가에게 맡겨서 원고 써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왜? 이미 이 원고를 쓴 작가가 있는데 왜 다른 작가에게 맡기지? 원래 원고 주인은 신인이고 인지도도 없으니까 인지도도 높고 책도 많이 내본 경험 많은 작가한테 맡기자고? 그런데 경험도 많고 인지도도 높은 작가가 내가 써달란다고 그대로 써줄까? 그렇다고 뭐 인세가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원래 원고 주인과 계약하는 편이 낫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많은 신인 작가들이 원고가 유출되어 도둑 맞을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진짜 어쩌다가 한번 일어날 수도 있을 뿐 절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래 원고를 쓴 주인이 있는데 뭐하러 시간 들이고 노력 들여가면서 다른 작가에게 맡기겠어요. 돈이 덜 드는 일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무리 악랄한 A씨라고 해도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표절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 컨셉과 기획이 오롯이 나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컨셉과 기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비슷한 컨셉을 가진 작가는 수천 명입니다. 그걸 쓰느냐 안 쓰느냐가 지망생과 작가로 구분하는 것일 뿐이에요. 기획안만 달랑 보내는 건 그래서 별로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당신의 원고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 기획안 좋아. 그래서 원고는? 이런 생각을 편집자는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흔해 빠진 게 기획안이에요. 기획안만 잘 쓰는 작가는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달랑 기획안만 보내면 대부분의 편집자는 기획안 좋으네? 하고 그냥 메일창을 닫을 거예요. 정말 그 기획안이 미치도록 좋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다시 메일을 써서 원고를 요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기획안은 이미 편집자에게도 100개는 있어요. 그러니 원고는 꼭 보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런 분 계세요? 원고는 아직 안 썼는데요? 기획안 보고 계약이 성사되면 그때 쓰려고요. 이런 일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책을 여러 권 낸 작가라면, 그 책이 많이 팔려서 이미 신뢰를 많이 쌓은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출판사도 기다려줘요. 하지만 신인이라면 어떨까요? 계약은 물 건너 간 거예요. 요새 책은 트렌드를 엄청 탑니다. 지금 괜찮은 기획이라도 몇 달 지나면 누군가가 쑥 내버릴 거고, 혹은 유행이 한물 가버리는 거죠. 신인 작가의 경우 글 쓰는 속도가 매우 더디고 또 그 글을 수정하며 출간 준비를 할 생각까지 하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출판사로선 아직 있지도 않은 원고의 계약금을 아무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책 한 권을 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서 신인의 경우 쓰다 말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 계약금은 어떡하죠? 돌려받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좁은 출판계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원고가 없으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대박 아이템이라면 모를 일이지만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좁은 출판계에서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준비해야 해요.
기획안, 즉 시놉시스, 작가 소개, 원고. 먼저 기획안부터 준비해보죠. 기획안에 꼭 들어가야 할 것들은 카피와 카테고리와 목차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으면 돼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샘플 같은 거 없을까요? 묻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건 없습니다. 한글 파일로 표를 예쁘게 잘 만들 수 있다면 예쁘게 만들고 PPT를 잘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좋죠. 망고보드 들어가서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봐도 좋겠습니다. 뭐든 잘할 수 있는 방식을 고르고 가독성 있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되도록 상세하게. 왜? 게으른 편집자는 원고를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내 책의 카피는 내가 쓴다. 카피는 카피라이터가 쓰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내 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일단 작가입니다. 그러므로 기획안의 말머리는 카피예요. 카피를 쓰는 마음으로 단 2-3줄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그래? 하고 편집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카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책의 띠지를 한번 볼게요. 길몽 팔아 1억을 번다고요? 꿈을 파는 삼몽과 옥토의 짜릿하고 다정한 모험담. 한국형 판타지 장편소설 옥토. 바로 이게 카피예요. 작가는 자신의 책을 편집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카피를 쓴 다음 기획안에 제일 첫머리에 두면 됩니다. 그 다음 내 책이 어떤 책인지 카테고리로서 설명을 하자. 여기 한번 볼게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많은 분들 읽어보셨죠? 책 표지 위 빨간 체크 부분을 보면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국내 도서, 에세이, 한국 에세이. 이렇게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유사한 책의 카테고리를 참고하면 됩니다. 한 권 더 살펴볼게요. 매일 한 끼 비건 집밥. 이 책의 카테고리는 국내 도서, 요리, 테마별 요리, 채식 샐러드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 책의 카테고리를 기획안 초반에 반드시 밝혀주도록 합니다. 편집자 입장에선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확 와닿겠죠? 그 다음 목차를 넣어줍니다. 목차 빠져서는 안 돼요. 목차는 기획안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워크플로이 같은 앱을 사용해도 좋고 노션을 사용해도 좋고 편한 방식으로 목차를 상세하게 써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만약 소설이라면 로그라인, 즉 줄거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에세이라면 줄거리가 딱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목차로 이렇게 소제목을 쭉 늘어놓아 주는 겁니다. 실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차를 미리 짜두면 작가 입장에서도 집필이 매우 쉬워집니다. 모든 작가들이 그래요. 목차만 다 써두면 이 책은 절반은 다 완성한 거라고요. 사실 이렇게만 되어도 아웃라인은 다 잡힌 겁니다. 그 외에 보충할 사항이 있다면 정리해주면 좋은데 편집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유사한 책의 목차와 판매량 체크. 여러분이 쓴 책과 유사한 책들을 온라인 서점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완전 비슷한 컨셉 책이 많네? 그럼 내 책 안 내주는 거 아니야? 비슷한 책이 이미 많잖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책이 많다는 건 그만큼 소비층이 있다는 것이고 팔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유사한 책이 이미 잘 팔리고 있다면 그린라이트로 받아들이고 그 책들을 분석한 내용을 기획안에 함께 실어주면 좋습니다. 이렇듯 트렌드에 부합하지만 내 책은 이 책과 달리 어떤 점이 더 돋보이고 라는 식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기획안의 퀄리티는 사실 여기에서 결정된다 보아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분석을 많이 하고 많이 연구한 작가라면 믿어볼 만도 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테니까 말입니다. 작가 소개는 필수입니다. 절대 빼먹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작가 소개는 부끄러워하지만 않으면 잘 하실 수 있어요. 책의 마케팅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출판사가 아니라 작가입니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고 SNS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책을 여러 권 낸 작가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내 소개를 하지?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가끔 원고만 달랑 오는 투고 메일을 보다 보면 이 작가가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고 나이대도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작품만 좋으면 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SNS 채널이 없다면 지금 만들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만 하면 돼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면 됩니다. 인플루언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누구인지는 알려줘야 해요. 저는 자전거를 즐겨 타고 여행을 좋아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필요하다면 도움이 된다면 나의 학력 다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다 하셔도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편집자와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편집자는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책은 교정 교회를 보고
인쇄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추후 이 책을 어떻게 마케팅할지 고민하는 편집자한테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작가이기 때문이에요. 사진도 넣으셔야 합니다. 예쁜 사진 있으면 넣어주세요. 증명사진밖에 없다면 새로 찍고, 새로 찍어봐야 안 예쁠 것 같다면 그냥 보내지 마세요. 셀카는 금지입니다.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사진들로만 넣어주세요. 어머, 이 작가 관종 아니야? 그럴까봐 걱정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출판사는 관종 작가님들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작가님들과 일해보면 제일 힘든 스타일이 부끄러움이 많은 분이에요. 북콘서트 한번 하려고 해도 망설이고 강연 한번 잡아드려도 부끄러워서 못한다는 작가님들은 정말 일하기 힘듭니다. 그건 출판사 매출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작가님보다는 관종 작가님이 최고로 좋아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원고는 얼마나 보낼까요? 절반? 몽땅? 그건 작가님 마음입니다. 소설이라면 다 보내셔야 해요. 소설은 목차의 힘을 빌릴 수도 없고 기획안만 가지고도 승부가 안 납니다. 소설은 문장과 플롯의 힘이 둘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원고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소설 시놉시스를 보면 가끔 이런 문구를 봐요. 그래서 주인공은 결국 복수의 달에 돌입하는데 이러고 끝납니다. 뭐라니 싶어지죠. 그건 온라인 서점 책 속에 넣는 문구이고 내 소설의 기획안에선 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복수의 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복수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원고는 다 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에세이나 실용서라면 절반만 보내도 괜찮아요. 부분 좋은 부분만 잘라 보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편집자가 나머지 원고를 보자고 할 테니까요. 그러니 장르에 맞추어 결정해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투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투고 메일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메일 제목에 원고를 투고합니다 라고는 쓰지 마세요. 원고 투고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투고의 고가 원고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중 표현인 거예요. 원고를 보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저자의 기본 자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고 투고가 틀린 말인지도 모르는 저자의 원고는 앞으로 손댈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원고 수정하고 다듬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투고합니다로 정리합시다. 두 번째, 단체 메일 보내지 맙시다. 받는 사람 목록에 수십 개 출판사 이름이 주르륵 뜨는 것을 볼 때면 정말 자괴감 느껴집니다. 그거 리스트 숨기는 방법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수십 곳 출판사에 투고한다는 건 편집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티나게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리고 보내기 전 출판사에 대한 정보쯤 살짝이라도 검색해 봅니다. 온라인 서점 들어가서 출판사 이름 검색하면 어떤 책을 내는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포렌니너는 소설 전문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출판사에 주식 트레이닝 방법, 스포츠 토토 하루 만에 배워보기, 뭐 이런 책 투고 들어올 때 있어요. 정말 자괴감 느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으니 간단하고 예의 바른 인사말을 메일 본문에 적어주시면 돼요. 이러저러한 원고를 보내니 살펴봐 달라 정도로 간단하고 예의 바르게만 메일 본문을 쓰면 됩니다. 복부 타셔서 다른 출판사에도 보낼 테니까 헛갈리지 않게 출판사 이름 잘 쓰시고요. 정말 끝이에요. 이제 연락을 기다리면 됩니다. 원래 투고 메일에 대한 답변은 늦습니다. 그거 말고도 출판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너무 낙심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로서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쉬어야죠. 마음껏 쉬세요. 그러고 한 달쯤 지나 연락이 오면 얼른 달려가서 미팅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엔 출간 계약 시에 신경 써야 할 점들을 좀 짚어볼게요.